요번에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좀 되게 내용이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처음 CBDC에 대한 내용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약간 맛보기식에 대한 내용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불파스 이제 13기에 이제 지원했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고요. 트위터에서는 그냥 앤서니라고 이제 불려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최근에 이제 작성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근본이 이제와 함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거다라는 내용에 대한 글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아시던 것처럼 1993년에 이제 ETF가 최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ETF가 최초로 나오게 되고 나서 이제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고 ETF의 이제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자산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TF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되고 매매가 자유로워서 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자마자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고, 예, 최근 이제 2023년부터 이제 블랙록 산하에 있는 아이쉐어스에 있는 신탁 ETF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도 이제 ETF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커졌고요.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자산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제 화폐만으로는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지만 생태계 안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판 삼아 이제 CBDC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2019년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 것처럼 2024년 반감기를 지나 2025년에도 CBDC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CBDC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과 이제 현금의 이용이 감소하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CBDC 기술과 이제 약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의 디지털화인데요. 이제 주요 소매 거래 시에 이제 현금 이용 비중이 꾸준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ATM이나 은행 지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면서 화폐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규모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중앙 거래소인 이제 디파이 규모도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오른쪽 이제 주요 스테이블 코인 내용에는 한 1, 2년 좀 지난 내용이어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지금 나와 있는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용 CBDC와 거액용 CBDC가 있는데 거액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랑 민간이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국가 간 이제 기관 간에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 CBDC고요. 그다음 소액용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과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CBDC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액용 CBDC와 거액용 CBDC에 대한 이제 꾸준한 발언이 나오면서 되게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도 소액용 CBDC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BDC 연구 개발 동기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좀 신흥국의 좀 괴리감이 가장 있는 것들이 금융 포용과 지급 결제 효율성입니다. 어, 금융 포용 같은 경우에는 어, 인프라가 깔려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ATM이나 은행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지만 접근하지 않아서도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뭐 디지털 은행 같은 한국으로 따지면 뭐 카카오페이나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가 잘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소형용 CBDC로 이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지급 결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흥국 같은 경우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여기 통화 정책 관련된 내용에서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 이제 화폐의 이제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 이제 주기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BIS에서도 이제 CBDC에 대한 설계 요건과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실시간 지급 결제나 이제 현금과 같은 P2P 지급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직접 간접을 같이 함께하는 혼합형 모델, 그 다음에 보건력과 강건성, 그 다음 데이터 관리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제 중앙 집중이냐, 분산 원장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접근하냐, 그리고 합법 거래에 대한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다음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도 계좌형과 토큰형 기반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 국가 간 지급하는 경우에서도 어, 거액용으로만 할지 소액용으로만 할지 아니면 둘 다 같이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방안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형과 간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고 유통도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 환수 같은 민간 은행에 이제 중앙은행이 내려준 다음에 이제 유통 같은 것도 민간 은행에서 거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거의 다 민간 은행이 거기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은행을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지만 관리하는 건 역시 중앙은행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직접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게 다 중앙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많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과 중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시중은행에다가 대신 유통을 하도록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시스템 운영을 이제 중앙은행에서 민간에 분담을 같이 하게 되고요. 이제 계좌 지갑 관리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분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제 민간 은행에서 유통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원장 관리를 민간에서 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분산형과 이제 단일 원장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고요. 검토 중이 물론 많긴 하지만 꾸준히 이제 분산 원장과 단일 원장을 같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혼합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또는 중개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CBDC의 기술과 변화에 대한 내용.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DC를 사용할 때 이제 거래의 익명성이 필요한지, 그런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과 이제 보유 한도, 그다음 유통 및 거래 조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CBDC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지급 준비 예치금 간의 특성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현금은 실제 종이로 이게 거래하기 때문에 그 지폐로 거래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만 CBDC 같은 경우에도 거래 원장상에서 이제 익명으로 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할지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자 지급 같은 경우에도 현금은 불가능하지만 CBDC는 일단은 계좌나 토큰형 둘 중에 하나에 이제 들어있으면은 이자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다음 CBDC의 경우에서도 이제 보유 한도는 현금을 얼마든지 보유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통장에 예금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한도를 설정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 가능 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언제 어디든 24시간 내가 들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CBDC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뭐 기간 아니면 아예 그 계좌를 아예 동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단일 원장과 분산 원장 이 방식이 있고요. 단일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고 가능성 낮긴 하지만 어, 개인 개인 간의 하고 이 거래된 내역을 중앙은행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은 최초 거래 시에는 계좌 개설이 되고요. 그다음 이 계좌 개설액을 사용된 금액을 단일 원장에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다음 분산 원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 간의 거래를 하고 거래 내역을 노드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노드에다가 보내게 되면은 이제 분산 원장들끼리 이제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앙은행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허가형과 허가형 분산 원장 방식에 대한 비교인데 비허가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이제 거래를 합의하에는 누구든지 거래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허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된 기관 혹은 노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개입함으로써 이제 거래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구현 방식에 대한 특징을 좀 비교하는 내용인데 단일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원장인 것처럼 이제 단일 주체로 되고 거래 검증 및 원장 관리 권한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뢰와 이제 적용 같은 내용에는 이제 은행과 중앙은행에 대한 좀 법적 규제 형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지급 예치금과 은행 예금, 그다음 CBDC로 단일 원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산 원장 방식 같은 경우에 이제 복수의 참여자가 노드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이제 비허가형 같은 경우에는 거래 검증을 할 권한이 누구든 이제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형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노드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고요. 신뢰에 대한 원천은 이제 거래 검증 및 원장 관리에 대한 이제 개방성과 경제적으로 이제 유인 체계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 관리 노드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평판을 할 수 있습니다. 비허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방식인데 이제 허가형 같은 경우는 CBD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 완결성 보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거래를 이제 했을 때 이게 거래가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보건력, 확장성, 보안성, 익명성, 호환성, 이자 지급 가능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원장에 대한 내용은 좀 이제 제외하고 분산 원장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복수의 원장 노드가 존재하므로 이제 단일 원장이 이제 실패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고 언제든 24시간 365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분산 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전자지갑 손상이나 분실 시에도 토큰의 소유주가 이제 원장 내에서 관리될 수 있어가지고 복원할 수 있고요. 확장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도 분산 원장만 보게 된다면 허가형 분산 원장 기술이 이제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 결과 초당 1350건 수준으로 아직까지 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제 IBM 이외에도 이거 비자와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곳에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평균 거래 수가 거의 한 3천 건에서 5천 건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디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방어를 위한 이제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단일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을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이제 집중적인 이제 타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좌가 이제 안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사본이 존재함으로 이제 정보 위변조와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로부터의 안전한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산 원장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익명의 전자지갑 발급 시 이제 모든 이제 익명의 지갑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단일 원장과 좀 다르게 모든 정보 거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거래의 기밀성을 완벽하게 제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호환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일 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게 높고요. 그다음 분산 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끼리 이제 연동이 필요한 작업이 있어야 돼가지고 좀 인프라 깔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자 지급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산 원장을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제 반대로 이제 차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감한다는 말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시중에 있는 CBDC가 도입되어 있는 모든 계좌에 이제 일정 비율로 이제 잔해를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CBDC도 역시 운영과 간접 운영 나눠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시중 은행에다가 중개해가지고 이렇게 민간의 거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단일 원장 계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간접 운영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쉽게 요약만 하자면은 CBDC 계좌 잔액을 증가하거나 이제 중앙은행이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은행 계좌랑 차이가 크게 없지만 이제 간접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CBDC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 원장의 계좌에서도 이제 직접 운영과 간접 운영 사이에서 CBDC 간 거래를 할 때는 일단 기존의 CBDC 간 거래하는 거에서는 기존의 은행이 거래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접 운영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은행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상의 거래가 이제 경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원장과 같이 이제 중앙은행이나 은행의 자산 부채 계정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간접 운영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일정 CBDC를 은행이 요구함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CBDC 전자지갑 간 이체할 시에는 일반 그 분산 원장 상에는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계좌형과 토큰형 CBDC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원장 사용 시에 토큰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원 방식 인증을 좀 기준으로 이제 계좌형 CBDC와 신원 인증 없이 유효성을 확인하는 토큰형 CBDC로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계좌형과 토큰형 둘 다 연구를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CBDC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지급 결제와 이제 통화 정책, 금융 안정, 발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급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은행 예금 간의 지급 시에 청산과 결제 과정에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뱅크런 같은 상황이죠. 근데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결제되어 가지고 사실상 신용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결제에서 이제 효율성과 이제 지급 서비스 산업인데요. 청산 기관이나 이제 결제 리스크를 위한 담보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스템 운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이체의 경우에도 이제 CBDC가 도입되어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CBDC와 시중은행의 협력 시는 이제 전자 사업자나 이제 핀테크의 경쟁력이 많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소액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DC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축소할 수 있지만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외상이라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CBDC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 시중 은행의 예금 및 대출이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CBDC의 공급량 조절을 위해서 기존 금리 조절이나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때 새로운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 제도라고 해가지고 보편적 소득 제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는데 좀 수월하게 이제 CBDC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자 지급 시에도 이제 확실하게 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에 이제 현금 교환을 통제하거나 일정 비율 감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은행이 이제 CBDC 도입으로 인한 좀 자금 중개 기능이 악화되면서 이제 대출 및 자산 운용 위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도 이제 확대할 수 있고요. 중앙은행이 CBDC를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원 부분에서도 이제 외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원장을 도입하게 되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제 CBDC 보유를 허용하면은 좀 국제 통화 간의 이제 전환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감시나 감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발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금의 익명성과 이제 실물 화폐라는 역할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카드 같은 걸 사용하고 있어도 현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정량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금 수요가 줄어들고 화폐의 이제 제조와 이제 유통이 많이 감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현금으로 인출이나 ATM이나 이런 화폐 유통체계 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CBDC에 대한 내용인데요.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맨 처음에 있는 그래프가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는 것과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 채권 매입으로 인해 무이자 채권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이제 정부의 채권이 거의 현금과 거의 똑같은 비율로 계속 꾸준히 이제 발행이 된다는 소리고요. 다음 세 번째 C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중앙은행이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이자 소득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평가사인 이제 S&P랑 이제 무디스와 이제 피치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비율처럼 높은 외부 자금 조달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된 외부 자금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하자마자 계속 하향 조정을 신흥국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환율로 이제 전환이 지연되면은 이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이제 IMF에서도 경고를 했었고요. 지급 결제 통화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는 내용이 스위프트 내용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기존의 스위프트는 이제 국제 송금망을 사용하는데 뭐 블록체인 쪽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IBM, 리브라 등 이렇게 지금은 리브라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될 건데 여기에 CBDC를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용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뉴스 기사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내용이 보면 사해 금광지대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금광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익명으로서 이제 금 밀수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 관련된 수입을 많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도 이제 여러 송금망이 나오면서 달러에 대한 집중이 늘어나고 있고 거행용 CBDC는 이제 기관과 국가끼리 거래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행용 CBDC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대신 어, 활성화가 해주면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금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화폐가 이제 발행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이제 금 보유하고 재고량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금 관련돼서는 이제
기존의 달러가 많이 탈달러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통화가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이제 언급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테더 기반의 테더 골드와 이제 팍소스 기반 팍소스 골드 둘 다 이제 마켓캡이 조금 이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달러가 아직까지는 강하긴 하지만 이제 국제 무역을 위한 이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막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중앙거래소 이제 CEX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측면에서도 이제 USDT 테더가 이제 75%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거래소 CEX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2020년 초와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 테라 루나와 이제 FTX 거래소 충격,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뭐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지역은행의 이제 위기 같은 경우에서도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이 빠졌음에도 꾸준히 2020년 초에 비교해서 여전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도 거의 99% 가깝게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지만 이 외에도 이제 거의 67% 가까이가 이제 금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이외에 뭐 유로화 달러나 아니면 위아나, 그다음에 터키 리라와 등등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와 같이 이제 살아남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의 왼쪽 위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 법정 화폐에 이제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제 A부에서도 이제 GH1이 이제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됐는데 커브에서도 이걸 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을 이제 담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디파이 이외에도 여러 곳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여기 오른쪽처럼 이제 앰플포스라는 게 따로 나와 있는데 앰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가 없는 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리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이제 담보로 수동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발행하지만 법정화폐와는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내용은 이제 규제나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 FSB라는 이제 국제 표준 기관을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표준을 이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 법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곳에서도 이제 준비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